마이크로소프트도 1년 예산을 거의 6개월 만에 다 쓰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토큰 맥싱으로는 지금 답이 없구나.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지금 토큰 맥싱에서 밸류 맥싱, 기존에는 토큰을 많이 쓰는 게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건데, 이제는 최적의 토큰을 쓰고 큰 밸류를 가져오는, ROI가 나오는 일들을 좀 측정해 나가는 게 핵심이 되는, 결국 AI가 올해까지는 비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년에는 디지털 워크포스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까요? 인건비 쓰는 거거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8월 19일 날 열리는 2027 AX 전환 행사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총재 기자입니다. 최근에 토큰 맥싱의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요새 토큰 맥싱의 시대를 넘어서 또 그 다음 시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이 AX 전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황재선 SK 디스커버리 AX랩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곧 이제 8월 19일 날 AX 전략 컨퍼런스 2027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과 이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 그에 앞서서 좀 이렇게 맛보기로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 오늘 그거를 좀 다뤄볼 예정이죠. 저희가 이제 AX가 주로 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전환할까라는 고민들이 아마 연초 그리고 1분기가 끝나는 무렵, 지금의 시점 경험들이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내부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뭐 기술의 변화는 너무나 지금 많이 소개됐는데, 이걸 실제로 기업 환경에서 수용하고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걸 새롭게 발견하는 부분들도 있고,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이 또 한국으로 전이되는 모습들도 보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의 실전적 고민을 좀 같이 공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다음 컨퍼런스에서 조금 다뤄볼 그럴 핵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7년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 2027년을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어떠한 고민들을 미리 해두는 게 사업 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AX 전략 차원에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토큰 이코노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기업에 어떻게 하면 AI를 잘 접목할 수 있냐, 개인 차원에서 잘 써보자, 그러면 전사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써볼까, 그러려면 뭐 조직도 바뀌어야 된다, 아예 일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올해는 일단 토큰을 한번 많이 태워보자, 그래서 다들 토큰을 최대한 써서 우리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나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갔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실험이 어떻게 잘 끝났습니까? 토큰 맥싱이라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의 하나의 용어가 되면서, 마케팅 용어 내지는 그들의 어떤 방법론이 되면서 실제 이제 실험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한국의 엔터프라이즈 환경들을 보면은 많은 소타 LLM, 클로드, GPT, 제미나이 등등에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대한 제공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토큰 쓰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불하다 보니까 어느 작은 규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5,000불을 태웠어요, 10,000불을 태웠어요. 근데 그 토큰이 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성과가 나왔을까요? 라는 거에서 생각보다 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왔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디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흩어진 부분들도 있고. 이게 개인이 옛날보다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랑은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IT 비용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이제 오펙스에 잡히는 IT 운영 비용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는 대부분 고정비거든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하면은 한 명당 얼마, 이런 개념인데, 토큰은 변동비예요. 그러니까 추정이 안 되는 건데, 비용대로 막 늘어나는데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회사의 생산성으로 돌아왔느냐, 돌아온 거는 같아요. 직원들의 생산성은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럼 실질적인 비즈니스 밸류로 치환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고, 현실에서는 아직 비즈니스 밸류로 치환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어떤 의견이지 않을까라는 거라서,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지금 토큰 맥싱에서 밸류 맥싱, 기존에는 토큰을 많이 쓰는 게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건데, 이제는 최적의 토큰을 쓰고 회사 입장에서 또는 하나의 업무의 입장에서는 큰 밸류를 가져오는, ROI가 나오는 일들을 좀 측정해 나가는 게 핵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은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토큰 맥싱을 해서
성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감당 가능하면 할 텐데, 예를 들어 뭐 에어비앤비였나요? 거기도 1년치 쓸 토큰을 책정을 해놨는데 1분기만인가 다 써갖고 결국은 요거 일단 중단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년 예산을 거의 6개월 만에 다 쓰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토큰 맥싱으로는 지금 답이 없구나. 그 정도로 토큰 이코노미로 가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긴 할 거고 토큰의 절대적인 단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업무에 이 토큰을 지불해 나가면서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 또는 또 다른 비즈니스 밸류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밸류를 높이는 부분들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생각들이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흔히 개인들이 하고 있는 구독요금제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구독요금제 클로드 코드 같은 거 쓰더라도 한 주에 써야 되는 리밋이 걸려 있고 5시간에 써야 되는 리밋이 걸려 있는데 리밋이 걸리면 멈추거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계정당 시트 요금제가 있고요. 시트 문제가 뭐 예를 들어 클로드 같은 경우를 들면 한 계정당 20불 요금은 기본으로 내야 됩니다. 매달요? 매달. 근데 거기에는 토큰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20불을 내고 그리고 한 사람당 토큰을 충전해줘야 돼요. 계정 유지비인 거네요, 그냥? 그냥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구성하는데 회사마다 다를 텐데 최소 20개 시트를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고 50개 시트를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고, 구글이나 오픈 AI나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업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환경 구성에도 기본적인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이해는 돼요. 근데 그걸 쓰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누적되니까 너무 비싸다. 그냥 제일 비싼 거 끊어주고 쓰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쓰는 회사들도 있죠. 특히나 스타트업으로 갈수록 아마 그렇게 구성이 되고 이미 그렇게 잘 쓰고 계시고, 심지어는 200불짜리 맥스 요금제 3개를 쓰고 있으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환경에서는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보안이 확보되어 있는 걸 하려면 우리가 인증에 대한 통제라든지 어떠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앙에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 것들이 지배적으로 크고, 그러기에는 제일 비싼 요금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요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은 기업들이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 토큰 맥싱에서 밸류 맥스로 갈 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밸류 맥스에서 이제 포인트들인가요? 결국에는 비용 대비 이제 얼마만큼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개발만 하더라도 똑같아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사내 시스템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외주를 썼을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 들어갈 것들을 내부에서 이런 토큰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100만 원에 만들었다. 그리고 운영 유지 보수 또한 기존에 사람이 계속 붙어가지고 하는 비용들이 어떻게 줄었다. 이거는 명확하게 밸류 측정이 되는 거죠. 리서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존에 몇 시간 걸려서 했던 리서치 리포트를 AI를 가지고 리서치 리포트를 그게 최종본은 아니더라도 했는데 기존에 10시간의 업무 또는 뭐 한 일주일의 업무가 뭐 하루로 줄었다. 그렇게 이제 성과 내지는 이 밸류 자체에 대한 평가가 정량적으로 잡힐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경영진을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5일에서 하루로 줄었어요. 그럼 20%만 일을 하는 거죠. 그럼 4일이 남는 거잖아요. 인건비 곱하기 4일 해보면은 이 정도의 FT가 절감이 됐습니다라는 걸로 이제 되는 거고, 거기서 끝날 건 아닌 거고, 아직 우리나라가 많은 조직들이 이제 실험을 할 텐데, 그러고 나면 이제 조직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럼 실제로 기존에 10명이 했던 조직이 10명의 사람이 아니고 5명의 사람과 5명의 에이전트 때는 뭐 그 다음에 에이전트로 조직이 좀 변화하면서 이분들을 다른 업무에 전환 배치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회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토큰 맥싱에서 이제 명확한 밸류 맥싱으로 치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만큼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아마 기업의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생산성은 좋아진 것 같은데 회사의 밸류로서는 아직은 안 들어온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 인식인 거고, 그리고 직원들 내지는 일 잘하는 팀원들하고 그냥 팀원들하고도 최근에 설문조사한 거 보면은 나는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는데 일이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예전에 10시간 걸려서 하던 일들을 1시간을 줄었는데 일을 더 하진 않아요. 그냥 사라진 거죠. 부럽네요. 그런 이제 혼재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많은 회사들이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8시간 걸려서 원래 하루에 할 일을 1시간 만에 끝내고 7시간을 놀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만 8시간이 부족해서 10시간 일해요. 이거는 결국은 리더급에서 잘 알아야 이거를 잘 조절해 주겠네요. 그래서 AI 리더십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경영진들, CEO뿐만이 아니고 임원들, 심지어 팀장까지 AI를 능숙하게 써야 정확하게 이 일을 전달이 됐을 때에 얼마만큼 일의 속도로 또는 일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목으로 저는 돌아올 거라고 보는 거고,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업무 시간이 얼마만큼 줄어들까, 그 다음에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될까, 그럼 새로운 매출이 얼마만큼 높아질까, 그리고 의사결정의 속도가 높아질까,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품질, 최근에는 이제 AI로 증강이 되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품질이 이제 높아지는 거냐, 또는 이제 업무 자체가 사람이 했던 일에서 AI가 되면서 자동화가 충분히 이제 될 것이냐, 이러한 이제 부분들로 되면서 결국 개인의 생산성이 지금까지는 화두거든요. 올해까지는 내가 이거 써가지고 아까 10시간 하던 일을 1시간에 줄였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내년에는 개인의 생산성이 아니고 조직의 생산성으로 치환이 되는 그런 걸 기대하고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생산성을 올리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조직 생산성으로 가는 부분들은 LLM 회사들이 보이고 있는 것들의 궤적하고도 같아요. 최근에 이제 클로드만 하더라도 본인들의 프로덕트를 만들 때 AI로 만든다고는 하잖아요. 기존의 챗봇류들은 그냥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해주는 거였고, 아까 코어크류, 이게 약간 이제 에이전트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에이전트들은 일들을 하나의 완결적으로 해주네? 라는 이제 부분들이고, 아마 내년쯤 되면은 이런 에이전트들이 우리가 멀티 오케스트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멀티 에이전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조직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조직 단위에서 일들을 어떻게 AI가 해야 되는 영역,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 사람이 의사결정해야 되는 영역, 사람이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해서 개입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영역 등으로 지금은 이제 발산이 되면서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결국 그 내용에서 회사에서는 밸류를 좀 높인다라든지,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졌다라든지, 조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든지,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작년에 이제 일본의 디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디나라는 회사의 소프트웨어 유통회사인데 CEO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를 들어 1000명이라고 쳐보죠. 1000명의 직원이 1조 매출을 하는데 CEO가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우리는 기존 사업, 그러니까 1000명이 해왔던 기존 사업은 500명이 하고 나머지 500명 분의 1은 AI가 붙어서 할 거야. 그렇게 해서 1조 비즈니스는 그대로 하고, 그 나머지 500명은 신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매출원을 확장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 회사가 작년에 선언을 했고 올해 이제 성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본도 우리나라랑 똑같거든요. 고용 구조 자체가 자유롭게 해고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맥락들에서 변화들을 저희가 지켜보면 우리나라 또한 그러한 해법으로 계속 좀 찾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사업에서 문법상 10명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생산성이 개인의 관점에서 경험을 하고 일종의 암묵지로 되어 있는 일들을 형식지화 해가지고, 이 형식지 또한 그 비정형의 업무가 아니고 정형의 업무로 딱 AI가 실행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간이든 결과물의 품질이든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결국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들이 경험하는 회사들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다. AX라는 축이 올해까지는 경험이었고 결국 얼마만큼 AI를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어덥션 할 거냐, 이게 이제 올해의 핵심이라고 치면은 내년도에 저는 핵심의 키워드는 AI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오퍼레이션 할 거냐. 이게 이제 판이 좀 바뀐다라는 거죠. 이미 이제 시찬에 있을 텐데 좀 선도적인 기업들은 여러 실험들도 해봤고 내부의 업무의 워크플로우도 다 분해해봤고 어떤 거를 에이전트로 바꿀지도 고민해봤고, 그러면서도 우리 회사에 맞는 AI들 또는 에이전트들을 심어내면서 지금 자동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들이 내년쯤에는 오퍼레이션 단계로 넘어가면서 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자세한 거는 저희가 또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이야기들 이런 거는 이제 행사 때 말씀을 해줄 것 같은데,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할까, 준비를 어떻게 할까, 좀 뭐가 중요합니까? 아마 작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엄청 화두였죠. 지금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 홍 기자님도 써보시면 옛날만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아주 타이트하게 하지 않더라도 얘가 알아서 잘하네
라는 대목들이 최근에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 초만 하더라도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능력들이 회사에도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업무에 맞는 프롬프트를 잘 디자인해가지고 이걸 공유하냐 마냐도 이슈가 됐던 것처럼 이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었다라고 하면은 27년을 봤을 때는 운영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넘어가 보면 결국 이제 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워크플로우 요즘에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AI로 해야 되는 일과 사람이 해야 되는 일, 그다음에 AI한테 위임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이제 결국 업무 자체에 대한 전통 방식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PI가 아니고 AI 시대에 맞는 PI의 재설계 부분들이 결국 운영의 저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하고 AI하고 어떻게 역할을 구분할 거냐. 최근에 이런 고민들 많이 토로하세요. 팀장님들 또는 임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기존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AI 네이티브까지 간 회사들, 특히 스타트업들에서 보이는 부분들은 기존에는 회사가 어떠한 업력으로 일을 해왔고 산출물도 만들어놨고 대화를 뭘 했고 메일로 뭘 했고 회사 업무의 한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했는데 최근에는 이 모든 것들이 AI한테 주입이 되거든요. 뭐 슬랙이든 컴플루언스든 노션이든 모든 나눴던 대화들 포함하고 메일도 포함해가지고 주입이 되면 신입사원이든 경력직이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온보딩하는 과정들이 짧아졌잖아요. 왜냐면은 AI한테 물어보면 되거든. 이거는 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스타트업에는 이미 좀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큰 회사들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맥락들이 이제 그만큼 짧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토로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이 히스토리를 알고 뭔가 피드백을 줬는데 이제는 히스토리는 AI가 너무 잘 알거든요. 물어보면 다 답을 또 주고 그러면은 신입사원이 와서 만들어내는 보고서라는 게 경력직들하고 1차로 뽑아내는 보고서의 수준의 차이는 없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잘 네이티브로 전환된 회사들은 맥락을 신입사원도 알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 신입사원이 아는 게 아니고 신입사원의 옆에 있는 AI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 AI랑 열심히 대화를 하다 보면은 회사가 기존에 이걸 왜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고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뽑아내는 보고서가 과연 10년 경력을 가진 시니어들하고의 보고서의 수준이 다르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리더로서 무슨 결정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도 혼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이제 중요한 게 사람하고 AI하고 역할을 구분하는 게 전 두 번째로 AI 운영에 있어서는 중요해진다. 그건 회사마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세 번째는 결국 아직은 에이전틱 AI로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은 넘어오지는 못했어요. 에이전틱 AI가 중요한 건 맞고 저희가 오픈클로우 또는 LMS 에이전트에서 보는 것처럼 완결적으로 해주잖아요. AI가. 그런데 우리 회사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더 잘 해주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기업 환경에 맞는 형태로 도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챗GPT에 챗포스 쓰는 게 아니고 에이전틱 AI 환경에서 나는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어떤 회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야 되는 외부의 뉴스가 뭐냐 아니면 나는 이러한 보고서를 가지고 CEO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CEO의 관점에서는 내 보고서를 어떻게 피드백을 줄 거냐 이런 게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들이 이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세 번째는 에이전트의 설계 내지는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또 AI를 운영하는 능력에 또 좋을 거고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거 있죠. 이렇게 만든 에이전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제대로 된 거냐라고 하는 검증과 결국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휴먼 인 더 루프, 휴먼 온 더 루프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은데 결국 사람이 판단하거나 사람이 의사결정하거나 피드백 주거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회사에 아까 AI 네이티브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회사의 그런 클로즈드 루프된 환경에서의 회사의 데이터를 AI가 잘 이해해가지고 항상 러닝을 하는 그 체계를 갖추는 것조차도 이제 AI 운영의 전 핵심의 능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라서 이게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AI 리더블한 데이터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회사들의 지금의 보고서는 여전히 파워포인트 문서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몇 년치의 그 데이터가 제대로 된 정리가 되어 있을까라고 보면은 제대로 정리도 여전히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거고 물론 IT 시스템에 녹여져 있는 데이터들은 IT 조직이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은 AI가 읽어낼 수 있게 하는 것들은 뭐 최근에 MCP라든지 A2A라든지 여러 가지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컴플루언스나 노션 또는 슬랙을 MCP로 연결했을 때 느끼는 효과처럼 회사가 가지고 있는 HR 시스템을 MCP에 그렇게 열었다. 그러면 이제 가능해지죠. 그러면 챗GPT나 클로드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 HR 시스템을 MCP 연결해서 질의를 하면은 잘 답을 해주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께 보고하는 보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게 과연 AI가 리더블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느냐, 또는 파일들이 충분히 변환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회사 내에 클로즈드 루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AI가 학습을 위한 그런 부분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AI 오퍼레이션 넘어갔을 때 보고 체계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보고 체계는 바뀌나요? 보고 끝나면은 회의록은요. 지금은 그게 회사만 다 다르거든요. 네. 남기는 회사들도 있고, 남겨서 보고서를 쓰는 회사들도 있고, 회의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회사들도 있고, 아웃룩 같은 데에다가 일정 중심으로 보고서라든지 회의록이 붙는 회사들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AI랑 나랑 일을 많이 나눠서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이 세세한 것들조차도 조금 세분화해서 구조화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된 우리 회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마다 사일로가 또 생기잖아요. 보고서조차도 A 조직에서 B 조직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인데, 회사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AI가 읽어내가지고 맥락을 확인한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A 부서의 부서장이 B 부서 내용도 사실 접근하기가 힘든데, AI는 A 부서부터 Z 부서까지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CEO가 조직을 에이전트 환경에 맞도록 조직을 리디자인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HR도 있고 전략도 있고 재무도 있고 법무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생산도 있고 품질도 있고 쭉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각 조직장들은 필요하잖아요. HR 에이전트, HR 담당하는 사람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HR 에이전트 만들어야겠죠, 우선은. 그럼 HR 조직 중심으로 지금까지 보고됐던 보고서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HR 시스템이라든지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 있으면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하나를 일단 완결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단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CEO는 이 HR 에이전트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HR 조직에 있는 사람 말고도 CEO 입장에서는 HR 에이전트랑 대화를 할 수 있겠죠. HR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새벽에 임원지 호출 안 해도 되네요. 안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난달 또는 1년간 우리 회사의 퇴사자가 몇 명이지? 이런 거 질문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퇴사자 몇 명이지는 이러한 에이전트가 답을 하기 정말 쉬운 답변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구조가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HR 에이전트만 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조직의 에이전트가 중심이 되고, 그러면 이걸 다 엮는 거는 CEO 에이전트인 거예요. CEO가 아니고 CEO 에이전트.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로 보면은 펑션별로 에이전틱 AI를 하나씩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가고, 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그냥 LMS 에이전트는 오픈클로처럼 나 중간에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에이전트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명을 초대하는 거예요. 아마 저희 티타임즈에서도 이전에 보면 멀티 에이전트 뭐 슬랙에서 호출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많잖아요. 그걸 회사로 그대로 대입해보면 돼요. 회사에 있는 기존에 막 쌓여있는 자산들, 아까 오퍼레이션에 준비가 돼서 워크플로우도 바꾸고 보고서도 바꾸고 회의록도 들어오고 그 모든 날리지가 다 주입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하나씩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CEO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잖아요. 소위 말해 임원회의 할 때처럼 HR도 부르고 전략도 부르고 다 이런 의사결정 해야 되는데 각각들의 생각은 뭡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이제 사람 임원들한테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한번 스크리닝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그 HR 에이전트를 담당하는 HR 임원 입장에서는 HR 에이전트가 내가 생각한 대로 제대로 답을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확인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HR 에이전트가 가운데 있으면은 그 밑에 HR 구성원 입장에서는 HR 에이전트한테 보고를 해보는 거죠. 각 부서별로 AI 에이전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 AI 에이전트를 제일 잘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을 했든 뭘 했든 밖에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쓸 정도까지는 만들었는데, 그룹에서 다 같이 각자의 에이전트를 만들고 또 이걸 잇고, 이걸 또 CEO 에이전트로 잇고,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요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도메인 전문가들이 그렇게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것들 저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큰 대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면은 각 개별 현업이 만들었던 바이브 코딩을 회사의 시스템으로 못 올립니다. 보안 문제도 강하고 실제로 보면은 껍데기만 있어요. 돌아가는 것 같은데 백엔드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획서로는 괜찮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연구소에서 리서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연구소에 계신 분이 만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공무원분들도 뭐 법령을 하는 걸 만들잖아요.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이걸 또 쓰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썼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효과들이 또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연구소에서 했다고 치더라도 IT 부서가 회사의 시스템하고 연결하고 다른 에이전트 환경에서 연결하려면은 API를 열어서 할 수도 있고 MCP 방식으로 열 수도 있고 A2A 방식으로 열 수도 있고 권한도 붙이고 보안도 붙이고 인증을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리서치 결과물을 가져가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네? 이러면서 이제 회사가 하나로 수렴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것들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효과적으로 거기에도 중요한 게 아까 토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면서 이걸 완성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하고 그게 완성하면서 하나의 블록들이 완성되는 게 이제 운영의 핵심이 될 것 같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각사가 어떤 회사든지 지금 IT 조직은 있거든요. IT 조직의 역할들이 저는 좀 내년에는 좀 바뀌어 나갈 것 같다. 우리가 IT 회사가 아닌 그냥 일반 기업, 전통 기업의 IT 조직들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IT 시스템들을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AI 코딩, 바이브 코딩이 되면서는 이분들이 좀 실행에 가까운 역할로 점점 더 변화를 요구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개발과 운영의 체계가 필요한 거고 바이브 코딩을 담을 수 있는 여러 이제 시스템적인 준비도 돼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ERP의 데이터, HR의 데이터랑 요 바이브 코딩의 프로덕이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IT 부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의 맥락상에서는 빌더가 되는 익스큐션 빌더의 역할을 IT 부서가 부여받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들도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보다 토큰이 많이 나가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마 이분들이 조금 더 최근에 우리 AI 라우터들 많이 생겼잖아요. AI 라우터에서 좀 싼 모델도 쓰고 그런 것들처럼 그러한 고민들도 같이 시작을 하는 시기가 점점 더 전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들을 다 GPT나 클로드 쓸 게 아니고 어떤 부분들은 젠마라든지 로컬 LLM을 쓸 수도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 중국 모델 이런 게 많이 안 쓰긴 한데 그 온프레임 환경에 GPU를 올려가지고 저는 충분히 이제 시도해볼 법한 서비스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확산이 되는 시기가 또 내년에 또 하나의 흐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조직의 변화는 여러 가지 전환을 또 맞아야 되는 건데요. 이게 기존의 문법상 아마 CEO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AI가 개발을 다 해준다라는데 우리 회사 IT 비용은 안 줄어요? 이런 질문들이 아마 내년에는 엄청 또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하시는데 내년에는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IT 조직들의 또 고민들은 또 뭐냐? 어떻게 하면 비용 줄이지? 근데 단순히 효율화를 가지고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핵심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신규로 개발할 것들을 AI 네이티브하게, 즉 뭐 바이브 코딩이나 AI 코딩으로 기존에 개발을 하지 않았던 IT 조직이 직접 개발을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스 쓸 거 만들어 쓴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스로 되어 있는 것도 바이브 코딩으로 대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직접적 효과가 나오거든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해봄직해요. 저는 이미 했고 실제로 비용도 세이브를 했고 그런 이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사 단위의 시스템은 도입을 했죠. 근데 팀 단위의 시스템은 도입하기 주저했거든요. 개발비도 부담되고 운영비도 부담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내 이제 팀 단위의 워크플로우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아마 IT 조직이 빌더가 돼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하는 사례들도 좀 생길 것 같고 또는 IT 운영 기존엔 사람이 운영하잖아요. AI로 만든 결과물의 이러한 시스템들은 운영도 쉬워요.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시스템을 다 그렇게 할 거냐 그거 아니죠. ERP나 이런 걸 못 바꾸죠. 못 바꾸는 시스템들이 당연히 있는 건데 변경 가능한 시스템들을 식별을 하고 새로운 투자비가 기존에 예를 들어 1억이 들었다면은 분명히 AI 시대에는 그것보다는 절감이 될 거거든요. 또는 내부에서 개발하지 않더라도 파트너사들이 절감해서 제안이 들어오는 게 또 최근의 부분이들요. 쇼핑몰 하나 만드는데도 요즘 단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저는 IT 조직의 큰 변화가 내년에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 변화에서는 IT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것 그리고 회사가 에이전틱 AI 환경으로 갈 때 AI에 대한 사용 특히나 토큰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더 자세한 이야기는 8월 19일 날 열리는 2027 AX 전환 행사 때 한번 말씀을 더 드려주시겠지만, 지금 내년에 화두가 아무튼 AI 오퍼레이션 쪽으로 넘어간다. 지금까지는 어덥션이라고 했다고 하면 오퍼레이션에 넘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어덥션을 잘한 회사는 ROI가 나오나 안 나오나 좀 헷갈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오퍼레이션을 잘하는 회사는 정말로 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아마도 회사들이 지금 어덥션 하면서 단순히 챗GPT 도입했어요는 아닐 거고요. 우리 회사에 맞는 AI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점들을 막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HR이면은 HR 업무만 하더라도 이력서를 리뷰하거나 뭐 면접할 때 도움을 하거나 여러 이제 AI 서비스들이 좀 확산이 됐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업들은 그것들을 쓰면서 일부 생산성도 좋아지는 것도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른다. 그 말은 이제 지금까지는 써봤다인 건데, 이제는 회사의 공식 업무 절차상 이걸로 바뀐다. 운영 단계는 이제 공식 업무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렇게 일을 했다면 이제는 AI로 일을 하는 게 FM이야. 그게 바뀌는 거고요. 그럼 그 이야기는 거기에 따른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측정 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 말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시간 걸렸던 게 1시간은 줄어드네라는 게 회사도 또는 직원들도 경험적으로 이제 합의가 되는 거겠죠. 어느 정도. 그러면은 전체적인 리소스에 대한 고민들도 본 궤도에 올라가지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직도 바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인 거고, 결국 AI가 올해까지는 비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년에는 디지털 워크포스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조직도상에 에이전트가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토큰 태워서 비용 쓰는 거잖아요. 인건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지는 이제 명확해져 있는 거고, 이 일은 그 친구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올해까지는 좀 비용이 가까웠다라고 하면 이제 측정이 되면서 내년에는 디지털 워크포스로 충분히 넘어가는 시기가 내년에 본격적 모습이 되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의 IT 조직의 변화, 그리고 지금 이제 AI 라우터라고 하는 것들의 토큰에 대한 밸류 맥싱을 위해서 토큰을 ROI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한 거고, 어떠한 모델들을 잘 구분해 가지고 쓰는 것들도 중요해질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좀 더 확대가 되는 내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이 AI에 주입이 돼 가지고 이 하나의 완결된 루프를 만들어내는 게 일종의 운영 체계인데, 그걸 완성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크게 갈릴 것이다. 그러려면은 기술의 문제 절대 아닙니다. 조직이 바뀌어야 되고요. 의사결정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회의록을 쓰는 것까지도 모든 룰들이 바뀌고 준비가 돼야 AI 운영 체계가 되는 거지, 우리는 AI 도입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특히는 경영진들이 AI로 운영되는 회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의 전환, 그리고 AI 리더십의 핵심은 본인들이 더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CEO, 임원, 팀장 이제 스스로들이 이제 AI가 할 것, 사람이 할 것들을 구분하면서 AI로 증강되어 있는 경험들도 하시면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은 이 과정에 있어서는 또 도메인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는 영역, 그리고 IT나 AI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영역들을 잘 구분해주는 부분, 또 하나 덧붙인다라고 하면은 조직의 변화, 그 다음에 업무에 하는 워크플로우의 변화,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은 저는 뭐 운영체계 변화가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의 변화라는 말씀이 가장 저희가 핵심으로 갖고 가야 되는 단어가 아닌가 싶고요. 원래 선임이라는 게, 뭐 선배라는 게, 그 다음에 뭐 임원진이라는 게 결국은 밑에 같이 있는 사람들보다 경험도 많고 또 내가 해봤던 거니까, 부처님 손바닥처럼 제 지금 원래 몇 시간 걸릴 일인데, 뭐 이거 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인데 대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AI가 도입이 되면서 막내도 처음 써보고 임원도 처음 써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라고 이렇게 몇 년이 흘러왔던 것 같은데, 아마 많은 회사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막 임원 교육 뭐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임원분들도 리더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개인적으로 이게 잘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는 정말로 운영 체계가 바뀌는 그런 해가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행사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무튼 내년 전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현 상황에 있어서 엔터프라이즈 AI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